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윤입니다. 자, 대망의 수학 상편의 마지막 단원 15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 마지막 15단원까지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등수학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편이 이제 쭉 한번 돌이켜 볼까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냐면은 제일 처음에 식을 다루는 인수분해, 곱셈 공식,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러면서 이제 식들을 다루다가 중반부에 방정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면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방정식이 다 다항 방정식이거든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인수분해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인수분해 같은 걸 배운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실근도 나오고 허근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개념이 추가로 보너스를 쓰냐면은 실수단원하고 허수단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수단위 i가 무엇인지, 실수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어쨌든 실수 허수를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으로 확장이 되고 이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는 과정이 수학 상편의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단원까지 방정식을 배웠었죠. 방정식 근과계수와의 관계, 고차 방정식, 판별식 이런 것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배우다가 이제 14, 15단원이 부등식. 전체가 그려집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등식에서 뭘 배우느냐? 14단원은 절대값이 있어. 연립부등식이야. 문자가 있어 처리를 해. 요걸 배웠다고 치면은 15단원 부등식은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단원에 나오는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고요. 단원 이름도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2차 부등식을 다루고 요 2차 부등식을 다룬다는 말은 3, 4차 부등식 다룬다는 말이야? 안 다룬단 말이야? 안 다룬단 말입니다. 3, 4차 부등식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2차 부등식 공부하다 보면 이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3차 부등식을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고 뒤에 3, 4차 부등식은 미분을 배워서 함수의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그걸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고 일단 2차 부등식을 배우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단원, 지금 이 15단원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이 15단원의 개념이 완전히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앞에서 판별식을 풀어 뭘 풀어 앞에 2차 부등식이 정말 수도 없이 나왔단 말이야. 맞습니까? 2차 부등식이 딱 하나 나올 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반복해서 나왔고 이미 우리가 x-1에 x-2 0보다 작다를 풀어봐 이러면은 그죠? 우리 앞에서부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걸 배웠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2차 부등식에서 포커스가 뭐냐면은 이거를 풀어가 포커스가 아니야. 2차 부등식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점들이 있어. 또 2차 부등식을 2개 이상 연립해서 풀어야 돼. 또 2차 부등식 푸는 과정에서 문자가 들어가 있어. 2차 부등식을 푸는데 함수와 관계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고요. 우선 이와 관련된 개념이 많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차 부등식이 사실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은 2차 방정식하고 비교가 돼. 그쵸?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이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2차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누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꿔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었었고요. 거꾸로 2차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그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2차 함수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2차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2차 부등식도 역시 2차 함수와의 관계로부터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우선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2차 부등식 나오면은 풀 줄 알아야 돼요. 되겠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함수로 접근해서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더 복잡한 형태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석교재에 나와 있네요. 2차 부등식
ax 제곱 bx c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를 푸세요 하면서 이제 막 문자가 나와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클 때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음 정석에 따라서 푸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경우는 2차 부등식이 답이 이상하게 나와. 실수 전체가 되거나 답이 없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거 어때요?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실수가 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식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거 갖다가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떠올렸을 때 그 식에 판별식이 있습니다. 판별식. 그지? 이게 능력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값이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식이 실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인 거야, 이게. 아니, 갑자기 부등식을 푸는데 쌤이 방정식을 떠올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 우선 요걸 푸는 거야, 지금이. 근데 쌤이 지금 이걸 떠올리는 거잖아. x제곱 플러스 1은 0에 판별식을 떠올린단 말은 이것의 근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것의 근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2개고요. 판별식이 만약에 0이면 근이 1개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은, 근이 없다는 뜻은, 이 식이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근이 있다는 뜻은 이 식이 x-알파에 x-베타는 0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은 이 식이 x-알파의 제곱은 0이라는 뜻이고요.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식, 부등식을 푸는 데도 있어서 이 부등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알아봤을 때 0보다 크면은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x-알파의 x-베타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저 식의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은 이 식이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는 x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인수분해가 실수지 않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잖아.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안 풀어봤잖아. 안 풀어봤지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까? 아니죠.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 0이 됩니까? x가 알파가 될 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답은 x는 알파만 아니면은 전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그냥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주 간단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눠서 푸는 건데, 그치. 자, 요거 잠깐. 취소. 이거는 이제 모든 실수일 수도 있고, 잠깐만, 선생님, 살짝 헷갈렸어요. 뭐 헷갈리냐면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답이 모든 실수 맞지? 그죠? 근데 지금 요걸 푸는 게 아니라,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모든 실수도 있고, 또는 해가 없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뭐부터 정리를 하느냐?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런데 깔끔하게 모든 게 다 숫자로 나와 있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풀면 돼. 근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느낌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또 하나, 문자 A, B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식을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 없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튼튼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우선은 복습하면서 앞에 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개념이 나와 있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거나, 이게 아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꼴이네, 완전 제곱. 이게 완전 제곱꼴이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사실 이게 완전 제곱 플러스 상수 이런 꼴이라는 뜻인데,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런 상태가 등장했을 때 이걸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가지고 풉니다 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은 뭘 기억하느냐? 일단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거꾸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4시 0보다 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어떤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보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로 푸는 겁니다. 이 아래에 괄호 2는 뭡니까? 특별한 형태인 거야. 그 특별한 형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인수분해면 0보다 크다는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요게 최종적으로 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전부 다 최고차항 계수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를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치. 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잖아, 1.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경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양수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얘기 할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해. 15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2차 부등식도요, 2차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요걸 풀려고 하는 거야. 잘 봐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게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숫자가 다 나와 있으면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에서. 근데 이게 문자가 나와 있거나 숫자가 나와도 이게 막 무리수가 들어가면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지금부터 풀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잘 봐야 돼요. 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0,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다시, 이 부등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에 뭘로 구했어요? 교점의 x좌표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았습니다. 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얘가 나오기 때문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방정식 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을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y좌표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y좌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y좌표가 더 큰 거, 이 그래프가 y좌표가 더 큰 걸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등식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문자가 해입니까? x가 해야, x가. 요거 알겠어? 그러면 자, 나는 뭐를 찾으면 되냐면은, 요걸 만족한 해를 찾는 방법은 이 그래프 그리시고 이 그래프 그리시고 요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위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요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 풀 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이게 0보다 크다를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사실 풀 수가 있잖아, 이거를. 그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되고 0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풀면 x가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예쁜 식이니까 그냥, 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푸는 건데, 요거 말고
이걸 그래프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y는 0이 뭡니까? x축이죠, x축. 이 y는 0이에요. 이 y는 0.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뭡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지금 는영이 되는 값,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은 지금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란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면 답지에 뭐를 쓰면 되냐면은 자, 요거를 구한단 말은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녹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가 녹색이 더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죠. 여기 녹색이 아래가 있죠.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은 녹색이 위쪽에 있는 x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 범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요 범위 x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어차피 3하고 마이너스를 구하는 과정은 요게 인수분해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요 점, 이걸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요 x축과 만나는 요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요 근해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요 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자 보세요. 아까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답이 뭐라고? 이게 모든 실수였잖아.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해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그리시고 y는 0이란 그래프를 한번 x축, y축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요게 최소값이 꼭점 1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y는 0인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을 그래프로 봤을 때 됩니까? 모든 실수, 다시 말하면 여기는 모든 범위가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워. 그래서 이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봤더니 그래, 이 식은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지.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는 뜻은 요 방정식에 해당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고 x축과 두 군데 만나기 때문에 한쪽은 뭐 0보다 크고 한쪽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 항상 0보다 작다는 거 알겠습니까? 왜냐면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럼 x축과 안 만나는 뜻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의 근은 언제나 0보다 언제나 다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다 위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하죠. 선생님, 판별식이 만약 0이 딱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은, 요렇게 접하는 경우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를 푸세요 하면은, 이 상태는 딱 0이지. 그러면 이런 범위는 0이 아니지.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것은 이런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 음수인 경우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항상 2차 함수, 2차 식에서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로 맞춰. 설사 이게 음수면, 설사 이게 만약에 음수면 요거를 이항시키면 양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켜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정석교재에 있어요. 근데 정리한 최종 결과를 외우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만 일단은 개념 강의, 우리가 지금 요
출발하는 것들이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를 하는 수준이 입에 배어야 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게 말이야 잠깐 있어 봐 그게 말이야 이게 x축이고 이게 2차 함수면 이게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머릿속에 막 맴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2차 부등식을 푸는데 그거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요거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돼. 이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이거는 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 이거는 이런 그래프고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상 x축보다 위쪽에만 있기 때문에 모든 근이 답인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죠. 맞나요? 이런 경우는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고차항계수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문제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정리된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봅시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지금 따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면은 두 군데에서 만나. 0이면 접해. 0보다 작으면 한 군데에서 만나.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항상 fx가 0보다 크다는 뜻이야.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fx가 여기서는 0보다 크고 여기 사이에서는 0보다 작고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데 fx는 0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방정식이지 방정식.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실근. 알파 서로 같은 두실근 중근. 근이 없어. 이게 허근을 나타내는 그림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번 단에 배우는 2차 부등식이죠. 요 2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0보다 크다는 이 그래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랑 요 범위가 답이 되는 겁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근데 이 경우는 0보다 큰 범위가 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알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되는 거네. 이건 항상 0보다 큰 겁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면 0이 돼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 이것도 역시 0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fx 0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는 0보다 작은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가 0보다 작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요 그림 없이 판별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부등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프 없이. 근데 처음은 그래프를 그려. 확인해.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이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빈도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자, 미적분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부호와 판별식. 방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다 d라고 했을 때 항상 fx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2차 식이 언제나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림 없이 요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선생님 항상 음수가 되려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고차항계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작은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과 안 만나는 뜻이잖아. x축과 안 만나려면은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등호는 중간에 이 판별식에다 집어넣으시고.
최고치 한계수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럼 2차식이 아니니까. 항상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최고치 한계수의 문자가 있을 때에는 최고치 한계수를 0으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15단원 이론 전체인데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들 거야. 왜냐면은 전부 다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냥 A, B, C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보세요. 아주 쉬운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고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그냥 푸는 겁니다. X-2에 X-A가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답이 뭐예요?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인데 뭐가 큰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그럼 답은 X는 A보다 크거나 X는 2보다 작다. 이런 말인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2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크거나 X는 A보다 작거나. 됐습니까? 세 번째, 당연히 A가 2일 수도 있죠. 이거 A가 2인 경우가 그냥 외워서 풀지 마시고 여기 A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X-2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만족하는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형태도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쉽게 답을 낼 수가 없고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인 거지. A가 2보다 크단 말은 여기가 A가 2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이게 0보다 크다니까 이 범위 내지는 이 범위가 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2가 되고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되고 이것만 답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a, 4ax, ax제곱. 이게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은요. x제곱 앞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x제곱 앞에 문자가 들어가 있단 말은 최고치 한계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요거 2차 부등식입니까?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a가 만약에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식은 일단은 a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를 푸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이걸로 푸는 건데 잘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수 전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 단순히 그냥 인수분해가 정수 범위에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요 식에 D 나누기 4를 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게 X축과 안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A가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이런 그래프란 뜻이야.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0일 수도 있죠.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기도 힘드네. A 0이면은 좌변은 싹 다 0, 우변도 0. 그럼 0은 0보다 작습니까? 이거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게 0보다 작은 걸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가 답인 거죠. 이건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겁니다. 요거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 자, 조심할 거는 부등식은 A 찾고 싶은 거야? X 찾고 싶은 거야? X 찾고 싶은 거야. 부등식의 해는 X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가 끝이 아니라 A가 0보다 클 때 이것의 해, X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단한 2차 부등식이지만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자, 세 번째 되겠습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야.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걸 풀고 싶은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런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해가 실수 전체인지 해가 없는지 뭐 해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구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것의 부등식을 풀려면은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짝수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3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d 마이너스 4가 d 나누기 4가 0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경우 이거 d 나누기 4가 0인 경우 이거 d 나누기 4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거는 a가 3인 경우 a-3이 0인 경우 그렇죠? 이거 a-3이 0보다 작은 경우 여기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확 와닿지가 않으면 바로 풀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다는 뜻은 그래프가 x축과 두 군데 만나는 뜻이죠. 이 경우 그래프가 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답을 얻는데 나는 이게 뭘 찾고 싶으면 0보다 크다를 찾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범위는 뭐가 됩니까? 이게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으면 답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 알파벳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다름 아닌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요 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이란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a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3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경우의 답 다시 말하면 a가 3보다 큰 경우의 답은 x는 1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또는 x가 1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말은 이게 중근을 갖는 뜻인데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잘 봐봐. a 마이너스 3이 0이란 말은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쪽이 0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a에다 3을 대입하면은 원래 주어진 식 3을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1. 그럼 그중에 0보다 큰 범위는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 만족하는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입니까? 그냥 항상 0보다 크지?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갈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 이게 익숙해지면 요 그래프를 이제 생략하고 바로 문제를 보고 이걸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한 단계에서 안 돼도 괜찮아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공식을 그냥 외우고 끝 이게 아니라 과정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과정을 변형해서 깊이 있게 나오는 내용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2번. 자, 이번에 이제 거꾸로 부등식을 풀었을 때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야.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A,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요 근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나왔다는 뜻이지. 그러면 요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최종 형태가 이거 아니에요? x-의 1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걸 풀어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이건 x 앞에 개수가 1이지만 요거 x 앞에 개수가 a니까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a가 양수란 말이야, 음수란 말이야? A가 양수란 말이야, 음수란 말이에요? A가 양수란 말이니까 아닙니까? 그지? A가 양수면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얘 x에 관한 2차 식이 쭉 되면서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답이 이런 꼴이 아니라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이 A는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식하고 사실 똑같은 식인 거야. 봐봐. 우리가 부등식을 조심할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는 요 식과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식은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1인지 2인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a 내지는 숫자 1 이런 걸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이유가 어차피 이 개수 절대적인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식과 이 식을 똑같게 만들려면은 양변을 뭘 곱하면 돼? a를 곱하면 여기는 x 앞 제곱 앞의 개수가 1이고요. 이건 x 제곱 앞의 개수가 a니까.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그대로 0이 되겠지. 다만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과정 이걸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식은 이거 안쪽을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a의 괄호 열고 x의 제곱항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곱하게 되면은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식을 넘기게 되면 이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다. 최고차 개수를 똑같게 맞췄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로도 얻을 수 있는 식은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a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지금 상수항이잖아요. 여기 상수항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기게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식은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이 되고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a가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가 음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대입하니까 b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관계랑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서로 찾아가는 과정이야. 2차 부등식의 해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또는 알파보다 크다일 때, 이 말인 거야. 이 2차 부등식은 최고점에서 1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자,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이걸 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인 거야. 비교해 봤더니 조금 복잡합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통분해 볼까요? 아니, 빼기로 정리해 볼까요? x가 1차식. 이렇게 하면은 알파, 이렇게 하면은 1, 루트 2, 그리고 여기가 x. 자, 상수항은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루트 2.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이 식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bx니까 이게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4루트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모르는 문자가 알파하고 b 2개 모르기 때문에 식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써볼게요. 자, 그냥 플러스 쓸게요.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요 값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알파의 괄호 열고 1 플러스 루트 2.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3 플러스 4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요걸 풀면 알파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없앨까? 알파 바로 나옵니까? 그렇네. 알파 바로 나오네. 이 두 번째 걸 푸니까. 그래서 알파는 유리화를 시켜야겠네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4 루트 2 플러스 3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분자하면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 되고 요식은 4 루트 2 플러스 3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8 마이너스 3 5가 남고요. 3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서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알파 값 구했으니까 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에다가 2를 더하고 루트 2를 더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까? 네, 이렇게 해서 b 값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세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bxc가 0보다 크다. 좋아.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고 요것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일 때 이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 사실상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0보다 크다니까 A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죠? 그죠? A가 음수면 이 식을 양변에 갖다가 A로 나누게 되면은 이 식은 부동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최고차 계수 A가 그대로 있고 이 식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걸 풀게 되면은 큰 것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이 식과 똑같고 이걸 정리하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가 되면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니? 이렇게 똑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A고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C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이걸 얻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것의 해를 구하십시오. A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AX제곱. 근데 이게 3의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가 뭡니까? 마이너스 3A잖아.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 식은. A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A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는 뭡니까? B에서 1 빼게 되면 이 값이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0A가 됩니다. 0보다 작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를 그냥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암산해볼게요. x-10 곱하기 x 플러스 1 따라서 만족하는 x는 0보다 작다니까 작은 것과 큰 거 사이가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은 되게 어색하지만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계속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우스가 있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앞단원에 비해서. 자, 실수 x에 대해서 n에서 n 플러스 1 사이가 되는 이 x값을 만족하는 정수 n을 가우스 x라고 표현한다.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x 맞아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알겠죠? 이거 뭐서 3하고 4 사이에 x가 있으면은 가우스 x는 3이라고 부른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가우스 x가 이걸 넘기면 2분의 3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우스 x가 무조건 자연수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수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1.5잖아요. 1.5. 1.5보다 가우스 x가 크려면은 근데 이게 뭐 정수니까 가능한 가우스 x는 언제나 2, 3, 4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뭐가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1점 얼마만 되면 안 돼요. 근데 2부터는 돼. 그 다음 다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아요.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면은 2, 2, 45, 95, 15, 3
하게 되면은 2, 3은 6,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2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의 가우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가우스 x는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2분의 15와 2분의 3 사이. 얘 0을 만드는 값은 2분의 15,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x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가우스 x값 정수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냐면 이게 7.5야, 7.5. 그럼 요 값은 1.5야.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요 가우스 x 값은 1.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 3, 4, 7.5보다 작아야 되니까 7까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가우스를 씌운 값이 2부터 7까지 나오려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2부터 가능하대. 그럼 x는 2부터 가능한 거지. 아무리 커봤자 7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8은 안 된대. 그러면 8 직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7점 얼마까지는 되는 겁니다. 여기 답이에요. 자, 해주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어렵진 않지만 개념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두 2차 함수. 동그라미 1번 그래프. 요거 보는 순간 A 값은 0보다 크네. 그죠? 뭐 B, C. 그 다음에 요거는 동그라미 2번 그래프.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는 그냥 부등식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요 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 값을 지금 부호로 결정하는 건데 얘가 X축과 지금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죠. 1번 그래프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거니까 언제나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죠? 요거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떠올렸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요거는 안 만나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Q제곱 마이너스 4PR 0보다 작다. 네, 1번 문제 풀었고요. 두 번째, AP제곱 BPC의 부호를 조사합시오. 이게 뭐지? AP제곱 BPC. 개수가 A, B, C. 개수가 A, B, C. 한마디로 1번 그래프의 X자리에 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까? P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1번 그래프의 X자리에다가 P를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여기 1번 그래프의 X자리에다 P를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P가 봤더니 2번 그래프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2번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P값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그래프에 여기다 P를 대입했다는 뜻은 0보다 작은 값을 X자리에다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1번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이런 P값을 대입하게 되면 항상 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음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 A-PX제곱 플러스 B-QX 플러스 C-R 0보다 작다를 푸십시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이 맞지만 사실상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뭔가 조금씩 이상하잖아. 한쪽을 이항시켜 볼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이 식은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걸 풀한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야? 여기 동그라미 2번 그래프죠? 이게 동그라미 1번 그래프죠? 동그라미 2번 그래프가 동그라미 1번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프가 이거죠. 더 위쪽에 있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그라미 2번이 더 위에 있고 동그라미 1번은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원정의 정답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A, B, C, D, P, Q, R로 표현하십시오. 이 알파 베타가 뭡니까 사실?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뭘 푼 겁니까?
다름 아닌 이 두 식을 는 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는. 연립해서 푼 거야. 뭐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있는 3번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a-p의 x의 제곱 플러스 b-q의 x 플러스 c-r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알파 베타 구하는 방법은 이것도 연립해서 구하는 거니까 는이라고 놓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알파 베타를 a, b, p, qr로 표현하는 방법 뭡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분의 b 마이너스 q. 알파 베타는 a 마이너스 p분의 c 마이너스 r.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최종적으로 이론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푸는 과정인데, 사실은 1차를 연립하는 거랑 2차를 연립하는 거랑 복잡한 게 2차를 연립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막 심오한 논리가 숨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말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